서울 중랑경찰서 2층 수사과.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65세 남성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다. 초췌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입술. 바로 이기만 할아버지다. 이기만 씨, 당신 명의 계좌로 피해금 2,300만 원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형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차가운 조사실을 가득 채운다. 이기만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피해자라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3개월 전만 해도 평범한 퇴직자였던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다. 3개월 전 똑같은 남자가 집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와, 정말 돈이 들어왔네. 1,500원이지만 이거 진짜인가 봐. 그때의 이기만 할아버지는 희망에 차 있었다. 새로운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이었다. 한 통의 문자 메시지. 그것이 이기만 할아버지의 평생 저축 3천만 원을 날리고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부모님이 똑같은 문자를 받고 있을지 모른다. 65세 이상 환영. 집에서 월 300만 원 벌기. 퇴직자 전용 알바. 하루 2시간, 일당 10만 원. 클릭만 해도 수당. 첫 달 200% 보장. 달콤하고 유혹적인 메시지들이다. 2024년 대한민국 60세 이상 사기 피해액이 1,200억 원을 넘었다. 하루 평균 120명의 어르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 하지만 이기만 할아버지의 사연은 단순한 피해 사례와는 차원이 달랐다. 경찰서를 나서는 이기만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쓸쓸하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사기의 가해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계좌를 통해 수십 명의 다른 피해자들이 돈을 잃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이것이 신종 사기의 진짜 무서운 목적이었다. 지금부터 이기만 할아버지의 3개월을 샅샅이 따라가 보자. 한 통의 문자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같은 상황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집에서 월 300만 원 벌기. 휴대폰을 쳐다보던 이기만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문자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김 매니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정중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기만 고객님. 저희 회사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제휴를 맺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냥 저희가 보내드리는 상품 링크를 클릭해서 구매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매 금액의 5%에서 10%를 수수료로 드려요. 그런데 제가 돈을 먼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기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구매하신 금액은 저희가 즉시 환불해드리고 거기에 수수료까지 추가로 드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김 매니저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다. 이기만 할아버지는 그럼 한번 해보죠라고 대답했다. 첫 번째 거래가 시작됐다. 김 매니저가 보낸 링크를 통해 3만원짜리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했다. 놀랍게도 30분 후 계좌에 31,500원이 입금됐다. 1,500원의 수수료까지 함께. 이기만 할아버지는 기뻤다. 정말 되는구나. 둘째 날 5만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했다. 이번에도 52,500원이 들어왔다. 셋째 날은 8만원, 넷째 날은 12만원.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자 이기만 할아버지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일주일이 지난 후 김 매니저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이기만 고객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VIP 고객 전용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하루에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벌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런데 뭔가 조건이 있겠죠? 이기만 할아버지가 물었다. 조건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다만 VIP 프로그램은 거래 금액이 큰 편이에요. 50만원에서 100만원 상품들을 다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회사에서도 고객님의 신뢰도를 확인해야 해서 보증금으로 50만원만 먼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왜 내야 하나요? 이해하세요. 큰 금액을 다루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요. 보증금은 첫 번째 거래가 끝나면 수수료와 함께 바로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약속 어긴 적이 있나요? 이기만 할아버지는 고민됐다. 지금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5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러나 김 매니저는 계속 설득했다. 선생님,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벌써 시작해서 하루에 30만 원씩 벌고 계세요. 선생님도 빨리 결정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인원 제한이 있거든요. 결국 이기만 할아버지는 50만 원을 보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혹시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다. 다음 날 아침 이기만 할아버지는 김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보증금 보냈는데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하지만 전화벨만 무한정 울렸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카카오톡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표시됐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오후에 한 번 더, 저녁에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이기만 고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되어 일시 동결됐습니다. 은행에 직접 와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만 할아버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다리가 휘청거렸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의심받고 있었다. 알고 보니 사기꾼들이 이기만 할아버지의 계좌 정보를 이용해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받는 대포통장으로 악용한 것이었다. 50만 원을 잃은 이기만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부인에게는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문자가 왔다. 맛집 리뷰만 써도 돈 받으세요. 리뷰 한 개당 5,000원. 하루 10개만 써도 5만 원. 이번에는 돈을 먼저 내는 것도 아니고 리뷰만 쓰면 되니까. 이기만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유혹에 빠졌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었고 잃은 돈을 다시 벌고 싶었다. 이번 담당자는 박 실장이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식점 홍보 전문 회사예요. 고객님께서는 저희가 지정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드시고 솔직한 리뷰를 써주시면 됩니다. 음식값도 저희가 지급하고 리뷰 수당도 따로 드려요. 첫 번째 음식점은 집 근처 치킨집이었다. 2만 원어치 치킨을 주문하고 리뷰를 썼더니 정말로 2만 2천 원이 입금됐다. 음식값 2만 원에 리뷰 수당 2천 원까지. 이번에는 조심스러웠던 이기만 할아버지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됐다.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나흘째 박 실장이 새로운 요구를 했다. 이기만 고객님, 이제 더 큰 규모의 리뷰 작업을 맡기고 싶어요. 다만 이 작업을 하려면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 주민등록증 4번하고 통장 4번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인증도 필요하고요.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대형 체인점들이 요구하는 조건이에요. 가짜 리뷰를 걸러내기 위해서요. 고객님 정보는 철저히 보안 관리되니까 걱정 마세요. 이기만 할아버지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돈이 잘 들어왔으니까. 결국 개인정보를 보냈다. 그날 이후 박 실장과도 연락이 두절됐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이기만 씨, 경찰서로 출석해 주세요. 선생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고 나온 이기만 할아버지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하지만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그때 마지막 유혹이 찾아왔다. 재택 타이핑 알바. 집에서 자료 입력만 하면 시간당 2만 원. 나이 제한 없음. 이번에는 정말 간단한 일이네. 타이핑이라면 할 수 있어. 이기만 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연락했다. 담당자 이 과장은 친절했다. 저희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료 입력을 대행하는 회사예요. 고객님께서는 PDF 파일을 보시고 엑셀에 타이핑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런데 뭔가 준비할 게 있나요? 네, 저희 회사 전용 타이핑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해서요. 프로그램 사용료로 30만 원, 그리고 교육비로 20만 원이 필요해요. 하지만 첫 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니까 실제로는 공짜나 마찬가지예요. 이기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돈이 없었다. 하지만 이 과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고객님 정말 안타깝네요. 그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예상할 수 있듯이 이 과장과도 연락이 두절됐다. 3개월 후 이기만 할아버지가 입은 피해를 정리해보자. 직접적인 금전 피해 150만원, 보증금 50만원, 교육비 등 50만원, 신용카드 50만원. 간접적 피해는 훨씬 컸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이기만 할아버지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3개나 발견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피해자들의 돈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다. 둘째, 금융거래 제한. 주거래 은행에서 이기만 할아버지를 금융사기 의심 고객으로 분류했다.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도 어려워졌다. 셋째, 정신적 스트레스. 경찰서에 3번이나 출석했고 가족들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다. 부인은 충격을 받았고 아들은 화를 냈다. 아버지, 왜 혼자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이기만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렀다. 이기만 할아버지는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만난 상담사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처음에는 정말로 돈이 들어왔는데요. 상담사가 답했다. 그게 이들의 수법이에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큰 금액을 요구하는 거죠. 첫 번째 거래에서 들어온 1,500원, 2,500원은 미끼였어요. 나중에 50만 원을 받기 위한 투자였던 거죠. 그럼 리뷰 알바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아요. 처음 며칠은 정말로 돈을 주지만 결국 목적은 개인정보 수집이에요. 할아버지 명의로 만든 계좌들이 다른 사기 사건에 사용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된 셈이죠. 이기만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의 간절함과 외로움, 그리고 경제적 불안감이 사기꾼들에게는 완벽한 타깃이었다는 것을. 피해자 모임에서 이기만 할아버지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62세 김영희 할머니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평 알바로 80만 원을 잃었고 68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데이터 입력 알바로 120만 원을 사기당했다. 모두들 비슷한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정말로 돈이 들어왔다. 너무 친절하고 정중했다. 설마 속을 줄은 몰랐다. 김영희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바보였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상담사가 답했다.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심리학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전문가들이죠. 특히 은퇴 후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는 시니어를 타깃으로 삼고 있어요. 이기만 할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본 사기꾼들의 전략은 명확했다. 첫째, 경제적 불안감 활용. 퇴직 후 용돈벌이, 생활비 걱정 해결이라는 말로 접근한다. 둘째, 사회적 고립감 이용. 외로움을 달래주는 듯한 친절한 말투와 관심 표현으로 마음을 연다. 셋째, 작은 성공 경험 제공. 처음에는 소액이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해서 신뢰를 쌓는다. 넷째, 긴급성 조성. 기회가 많지 않다. 빨리 결정하라는 압박으로 냉정한 판단을 방해한다. 이기만 할아버지가 놓친 위험 신호들을 정리하면 선입금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 의심, 연락처가 휴대폰 번호뿐인 경우 의심, 회사 주소나 사업자 정보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 의심.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 1. 가족과의 소통. 어떤 알바든 시작하기 전에 가족과 상의하기. 2. 정보 확인.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실제 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3. 선입금 절대 금지. 어떤 이유로든 먼저 돈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4.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은 절대 제공하지 않기. 5. 의심되면 신고. 세상에 쉬운 돈벌이는 없어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 더욱 그래요. 외로우시죠? 경제적으로 불안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꼭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먼저 돈을 달라고 하는 알바는 100% 사기예요.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우리의 선량함과 간절함을 노려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들을 이길 수 있어요. 함께 조심하고 함께 지켜나가요. 의심되면 가족과 상의하고 신고하세요. 이 글이 당신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